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남양주 다산고등학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만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2학년 학부모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3 학생들이 본 수능이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은 현재 2015 교육과정에서 선택형 수능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올해 3학년 학생들이 치러지는 수능의 환경에 의해서 내년도도 아마 이런 형태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올해 9월 15일 날 수시 원서부터 끝나서 지금 학생들에 대한 합격자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현황들, 올해 수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내년도도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2025학년도 정시 전형에 대한 얘기들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시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역대 학생 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학생 수가 가장 적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시면 고3 재학생 수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수시 지원자 수는 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3 재학생이 줄었는데 전체 수시 응시자가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올해 수시에서 누구도 졸업생들도 많이 지원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 수능은 역대 가장 많은 졸업생들이 응시하는 수능입니다. 근데 졸업생 입장에서는 수능을 다시 본다는 얘기는 올해 재도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재도전을 하는데 그냥 정시에 3장만 쓸 게 아니라 이왕 도전하는 김에 수시에도 6장 한번 써보자 라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올해 수시에서는 졸업생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시에 일어난 경쟁률에 대한 분석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라는 옛 속담도 있듯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대학교의 전반적인 경쟁률은 상승했고요. 반면에 비수도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경쟁률은 줄었습니다. 올해 수시 전형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빨간색으로 표현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 원서를 쓴 학생들의 숫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반면에 교과가 줄었으니 근데 아까 보시면 전체적인 수시 지원자는 늘었잖아요. 그럼 어디가 줄면 어딘 늘겠죠. 자연스럽게 논술 전형과 종합 전형의 지원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왜 교과 전형의 지원자가 줄었느냐? 보통 8월 말에 2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3학년 담임선생님들과 전반적으로 올해 수시 어떻게 쓸지를 지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상담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시 원서 접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뭘까요? 9월 대수능 모의평가. 성적표는 안 나오겠지만 졸업생들과 같이 경쟁을 통해서 내 성적이 과연 수시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최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 고3 재학생 수보다 졸업생이 많이 늘었다겠죠. 실제 구모에서도 되게 많은 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9월 모의고사가 치르고 난 다음에 대부분 상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왜? 졸업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그래도 내가 여름방학 때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 수능에서 어느 정도는 등급을 맞겠지라고 했던 부분들이 졸업생의 응시 비율이 늘다 보니까 실제로 자신들이 원하는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대부분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을 요구하는데 막상 나는 2기합 7등급, 3기합 8등급을 맞겠지라는 기대하에서 수시 지원을 준비했다가 그 부분이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즉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부담감이 올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에 대한 지원 인원이 줄게 된 거죠. 거기에 올해 3학년 학생들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종합을 써볼까? 예년 같으면 종합을 쓰려면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최소 2주일 이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자기소개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그냥 종합 쓰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종합전형으로 늘었고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고등학교 3학년 교무실에 가시면 대부분 2년 이상 고3을 연속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 계십니다. 올해 고3 담임을 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작년도에도 고3 담임을 했을 가능성이 꽤 절반 넘게 있어요. 참고로 작년 고3 졸업생이 누구냐? 코로나 때 입학해서 코로나 때 졸업한 코로나 학생입니다. 학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고2 때부터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학교 활동들이 좀 더 다양화됐죠. 그러니까 고3을 2년 이상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작년도 학교 생활 기록부보다는 올해 학교 생활 기록부가 더 내용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과를 최저 때문에 못 쓴 상황에서 자기소개도 안 쓰게 되니까 종합전형으로 이동하자라는 그런 현상들이 올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학 계열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교과 전형에 대한 지원 인원은 줄고 종합이 늘었다. 교대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작년에 워낙 교대 경쟁률이 낮아서 소폭 상승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표인데요. 왼편에 있는 표는 교과 전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는 종합 전형입니다. 빨간색은 줄어든 걸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빨간색이죠. 경쟁률도 줄었고 지원자도 줄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겠죠. 그나마 늘어난 데가 연세대. 연세대는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건국대. 건국대도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들에 대한 지원자 수와 경쟁률은 줄었고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종합 전형에는 대부분 검은색이죠. 늘었다는 얘기죠. 근데 잘 보면 이 상위 15개 대학교의 교과 전형에서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약 12,000명 정도가 지원을 덜 했는데 종합 전형으로 얼마가 22,000명, 10,000명 정도. 그럼 저 10,000명은 누구의 움직임으로 봐야 되죠? 작년도 졸업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도 보시면 재미있는 현상이 종합에서도 줄어든 데가 있어요. 그죠? 경쟁률이 지금 데가 고려대가 줄어들었고요. 이화여대가 줄었고요. 홍익대가 줄었습니다. 참고로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수능 체제를 요구합니다. 수능 체제에 의한 부담감이 교과와 종합에서 일어났다. 그 다음 그룹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교과는 대부분 빨간색입니다. 지금 현재 장소를 대여해주는 경기대학교는 최근 학생들의 선호도가 올랐고 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최저가 없는 전형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역시 교과는 대부분 빨간색이고 반면에 종합은 다 검은색이죠. 이런 현상들. 교과에서 약 10,000명 정도의 인원이 줄었는데 종합에서는 33,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럼 저 인원들은 누구도 졸업생이 들어온 부분들도 분명히 저기에는 영향을 줬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최저에 대한 부담감, 그래도 종합에 대한 쏠림 현상. 종합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종합전형의 경쟁률은 올라가고 경쟁률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합격률은 어떻게 될까요? 경쟁률이 올라가 합격률은 떨어지겠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금 현재 서류평가가 거의 끝났습니다. 1단계. 그래서 1단계 합격자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아까 올해 3학년 학생들부터 자기소개서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자기소개서만 없어진 게 아니라 상장이라든가 독서활동 상황이라든가 자율동아리 이런 여러 가지 여타의 내용들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올해 입시 결과가 끝나야 알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종합전형에 대해서의 올해 저렇게 경쟁률이 올라간 상황 속에서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개인별 특성을 드러내는 활동들을 읽어낼 수 있는 내용들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대학들에서 현재 서류평가를 끝나고 나서 그 후기라고 하죠. 아, 올해 이랬더라라는 후기가 딱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읽을 수 있는 거리들이 사라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학생의 숫자가 부각돼 보이더라. 두 번째, 숫자가 부각돼 보이고 두 번째는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여타 활동들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있었는지라는 부분들이 부각돼 보이더라.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입시가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 때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여러 가지 여타 결과들을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예상되는 상황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올라간 상황 속에서 교과, 숫자에 대한 성격이 부각되다 보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합격수는 올라갈 거라고. 그중에서 조금 낮은 숫자가 합격한 아이들은 아마도 전문교과 같은 특정한 과목들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의예과가 되겠습니다. 의학 계열, 의치한 약수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의치한 약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3개년을 보여드립니다. 제일 밑에가 2022, 재작년, 가운데가 작년, 제일 위가 오른쪽입니다. 파란색은 재작년보다 줄었을 때 파란색입니다. 빨간색은 작년보다 줄었을 때 빨간색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 파란색에 빨간색이죠. 무슨 말이죠? 계속해서 2년 동안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의학 계열에 대한 지원자 수는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아까 말씀을 드린 수능 체제 기준에 대한 부담감들이 훨씬 더 크게 갖고 있다. 반면에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파란색은 많이 보이는데 빨간색은 안 보이죠. 줄었지만 올해 종합 전형에 대한 지원자 수는 전반적으로 늘었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 수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원서를 쓰는 친구들은 올해 고3 재학생이지만 올해 전반적인 수능의 환경, 왜 그러냐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올해 수능의 환경과 내년도 수능의 환경이 거의 달라질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능의 환경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도 강조를 했던 재학생의 비율이 역대 가장 적습니다. 63분의 2가 안 돼요. 검정고시 등도 실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한 학생들이 많을 거죠. 즉 올해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의 응시자가 전체 3분의 1을 넘어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의 응시율 자체가 계속해서 3년 동안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미적분 집단에 대한 응시율이, 그래서 보시면 확률과 통계, 보통 문과 성향의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죠. 선택 경기죠. 확률과 통계의 응시자 수가 미적분에게 추월당한 첫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졸업생이 늘었다. 근데 죄송합니다. 졸업생이 늘었다. 근데 미적분 응시자가 늘었다. 두 개를 합치면 뭐죠? 어떤 졸업생이 늘었다? 자연계열 졸업생이 늘었다. 무엇 때문에? 최근에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는 뭐죠? 방금 제가 따로 분석했던 의학계열이죠. 현재도 의대를 다니고 있지만 한 단계, 두 단계 더 높은 의대를 다니기 위해서 반수, 재수하는 친구도 되게 많은 거죠. 즉, 현재 이 페이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연계열의 졸업생이 대폭 증가했다. 또 거기에 또 하나의 영향을 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라고 발표하셨죠. 그죠? 킬러 문항을 없앤다. 근데 보통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킬러 문항은 무슨 과목에서 나오죠? 수학이죠.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없앤다라는 그 메시지는 수학이 예년보다 어떻게 될 거야? 쉬워질 거야 라는 의미. 그러니까 또 누가? 자연계열 학생들 입장에서 수학이 쉬워진다고? 그럼 한 번 더 도전해 볼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연계열 졸업생들의 증가를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수능 결시율이 되겠는데요. 약 10%, 11% 정도입니다. 경기도는 평균보다 살짝 좀 더 많이 받는데 제가 예상하는 올해 그래서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응시자 수는 약 44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4만 명. 그러면 1등급이 4%죠. 약 17,000명 정도의 1등급 대 학생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국어와 수학과 영어가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수능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각종 그 사교육기관 EBS를 통해서 국어와 수학과 영어에 대한 전년도 수능과의 비교한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어하고 영어는 어렵게 나왔고 반면에 수학이 쉽거나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고 쉽고 이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아직까지 성적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등급 컷 점수가 되겠습니다. 위에는. 그리고 빨간색은 뭐냐? 작년도 실제 등급 컷입니다. 국어를 볼게요. 작년도에 합법과 작문은 96점이 1컷이었는데 87로 낮아졌죠.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건 뭐냐? 똑같은 1등급 컷인데 왜 합법과 작문은 87점이 1등급 컷이고 언어와 매체는 두 문제를 더 틀려도 83점이 1등급 컷일까요? 라는 부분들이 현재 수능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현재 수능은 국어와 수학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셋 중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을 시험 보고 나머지 약 4분의 1 정도를 선택 과목입니다. 그럼 서로 다른 문제를 풀었죠. 누구는 확률과 통계를 풀었고 누구는 미적분을 풀었고 누구는 화법과 작문을 풀었고 누구는 언어와 매체를 풀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서로 다른 문제를 풀었는데 다른 문제를 푼 게 전체 4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4분의 3을 같은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만 다른 문제를 풀었다고 각각의 다른 줄로 성적을 산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4분의 3을 같은 문제를 풀었으니 너희들을 한 줄로 세워서 100분위 표준점수 등급을 산출하겠다는 게 현재 선택형 수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서로 다른 문제를 한 줄로 줄 세우는 과정에서 그 점수를 변환해야겠죠. 바꿔야겠죠. 그 바꾸는 과정 속에서 공부를 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집단의 과목이 더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아까 언어와 매체가 늘었고 미적분이 는 이유 중에 하나에 여기 있는데요. 언어와 매체가 더 낮은 점수임에도 똑같은 1등급을 받죠. 그 말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집단이 더 국어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국어 1등급 컷이 다 2컷 낮아졌죠. 수학은요. 수학이 올해 가장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에 대한 점수가 가장 크게 납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이 더 수학을 못할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1등급 컷이 90입니다. 근데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이 더 수학을 잘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82점, 4점짜리 두 문제를 더 틀려도 1등급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 국어는 확실히 등급 컷이 떨어졌어요. 그 말인즉슨 어렵게 나왔다.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표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점수는 내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수치화시킨 점수입니다. 그러면 국어가 어려워지면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낮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표준 점수가 커지게 되는 상황들 올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반면에 수학은 등급 컷을 봤더니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수학은 원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집단과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을 한 줄로 줄을 세워서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변별은 문과 성향의 친구들 때문에 16,000명을 고를 때는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은 항상 변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상황은 이게 작년이고요. 이게 재작년입니다. 왜 갑자기 재작년을 가졌느냐? 수학은 항상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작년, 이게 재작년인데요. 작년도 국어는 왼쪽에 쏠려 있습니다. 작년도 국어는 조금 쉬웠습니다. 그 재작년도 국어가 어려웠어요. 여기. 그래서 올해 제가 예상되는 상황들은 작년 상황이 아닌 재작년 상황의 어떤 그 수능 분포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그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게 뭐냐? 1등급 때 수학은 굉장히 다양한 점수에 의해서 각각의 줄이 나오죠. 1등급인데. 왜? 1등급 컷 자체가 낮게 있으니까. 그런데 국어는 작년도 국어고요. 재작년도 국어입니다. 여기가 1등급의 가지수가 더 많죠. 등급 컷이 낮아지면 그 점수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비슷비슷하게 몰려 있습니다. 즉 국어가 변별을 크게 못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주어진 양쪽의 점수 안에 굉장히 다양한 단계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국어 점수가 그 수학에서는 100점, 96점, 92점 대부분 몰려 있는데 그 아이들이 국어를 몇 점 맞았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쪼개지겠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그러니까 내년도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어떻게 나오든 수학은 항상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1등급 내의 원점수를 가질 겁니다. 거기에 국어가 쉽게 나오면 그 수학의 그 위치가 그냥 그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국어도 어렵게 나오면 거기서 다시 국어 점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더 세부적인 쪼개짐이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올해 졸업생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올해 8월 달 기사입니다. 8월 달 기사. 보통 우리가 수능에서 졸업생이 많이 들어오면 뭐 그네들이 들어와 가지고 수능 봐 가지고 정시에 대학 가겠지.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9월 모의고사를 치렀더니 갑자기 고3 담임들이 상담을 다시 했다. 무엇 때문에? 수능 체제를 못 맞출까 봐. 올해 수능 국어 수학 탐구 1등급 졸업생이 싹쓸이 가능성이 대두된다. 고3 재학생 초비상이다. 즉 수능에서 졸업생이 늘어난 부분들이 단순히 정시에서 졸업생의 합격자가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에서 좋은 등급을 가져갈 거잖아요. 실제로 작년도의 수능입니다. 작년도 수능에서는 1등급대에서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8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졸업생은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3분의 1이 안 되는 졸업생이 작년에 68을 가져갔어요. 진짜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올해는 얼마 예상했느냐? 75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75 이상. 그래서 죄송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수능에서 졸업생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나는 어차피 수시로 대학 갈 거니까 정시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가 아니라는 거죠.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그 전형에서 졸업생이 수능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직격탄을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영어는요. 졸업생이 많이 들어와도 이 영어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과목이죠. 왜?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졸업생이 많이 들어오건 조금 들어오건 내가 90점이 넘으면 1등급, 80이 넘으면 2등급.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재학생들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떤 과목을? 영어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근데 고3 교실에서 수능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무슨 과목을 제일 많이 공부할 것 같으세요? 수능 공부하면? 수학입니다. 국어 시간에도 수학 풀고, 영어 시간에도 수학 풀고, 그리고 수학 시간엔 과학 풀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학을 제일 많이 공부하고 영어는 의외로 또 국어도 진짜 안 해요. 자신들이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태어나서 국어를 썼다고 안 합니다. 근데 영어라는 것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저희 옛날에 어릴 때 무협 영화 보면 그 주인공이 원수한테 부모들 잃고 그러다가 무술 고수업 밑으로 들어가서 무술을 배웁니다. 무술을 배우는데 의외로 이 사부가 무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맨날 물도라 가고 마당 쓰려고 막 이런 것만 시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주인공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사부랑 싸우죠. 왜 나한테 무술을 안 가르쳐 주느냐? 그리고 싸우고 이제 뛰쳐나갑니다. 항상 뛰쳐나가면 장터 가가지고 주막에서 술을 먹어요. 술을 먹다가 꼭 불량배하고 시비가 붙죠. 근데 이겨요. 왜 이기지? 무술을 안 배웠는데? 알고 봤더니 날마다 물 깃고 마당 쓸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기초 내공을 키우는 거라는 거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영어 때문에 그래요. 영어는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 아닙니다. 날마다 영어 단어 15개, 일주일에 구문 독해 3개, 4개 이런 것들이 꾸준히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꾸준히 쌓였을 때 그 주어진 부분들에 대한 영어의 어느 정도의 성적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올해 부산에서 엊그저께 수능 가채점을 했는데 1등급 컷이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게 5%가 안 됩니다.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했는데 어쨌든 가장 어렵게 나온 수능 같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3등급까지는 50%입니다.
최상위권 아이들. 저는 이 영어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내신 1점대 친구들은 영어 1등급 맞아야 됩니다. 내신 2점대 친구들은 영어 2등급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거점 국립대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려면 최소 영어 3등급은 맞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 교실에서 제일 많이 수능 체제 기준을 충족하는 3등급 때까지의 학생들을 보자면 그럼 50%니까 작년 수능보다는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도권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전형의 충족률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근데 중요한 건 세계합 6 또는 의학 계열 이쪽의 수능 체제는 영어 1등급이 거의 필수거든요. 근데 1등급의 비율이 줄었으니 최상위권 대학교의 충족률은 좀 떨어질 것 같고 반면에 수도권의 일반적인 중상위권 학생들이 쓰는 최저 충족률은 조금 올라갈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어의 등급 간의 비율들은 그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탐구가 되겠습니다. 보통 탐구는 사회탐구는 어떤 과목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지 아시죠?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입니다. 과학은요, 생명과학 원과 지구과학 원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왜 그 과목을 선택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경제는 100명 보는데 사회문화는 10,000명 봐요. 그러면 경제는 1등급이 4명 나오는데 사회문화는 1등급이 400명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응시인원이 많은 데 가야지 내가 1등급을 받을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똑같이 4%거든요. 실제로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유리하냐의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과목보다 저 과목의 등급 컷이 낮아요. 그래서 한 문제에 두 문제를 틀려도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이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탐구의 포인트는 뭐냐? 응시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높은 원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 사탐 같은 경우는 윤리와 사상과 그다음에 어디 있죠? 세계사는 3점짜리 하나 틀리면 3등급입니다. 3점짜리 하나 틀리면 3등급입니다. 2등급 컷이 48이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올해 탐구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여기입니다. 빨간색.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는 3등급 컷이 원과목에 비해서 약 10점 정도 낮죠. 죄송합니다. 올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이냐? 과학 2 과목의 응시자 수가 늘었습니다. 원래 과학 2 과목은 원 과목보다 더 어려운 개념을 배우는 과목이고요. 또 학교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A, B, C로 성적을 내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는 어렵게 안 내려고 합니다. 근데 수능은 전체적으로 줄을 세우니까 어렵게 내겠죠. 즉 학교 시험과 수능의 난도차가 커요. 그러니까 2 과목을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올해 이 과학 2 과목의 응시자 수가 늘었습니다. 왜 늘었느냐? 실제로 작년까지는 이 과학 2 과목을 울며 겨자 먹기로 무조건 봐야 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이냐? 서울대 원서 쓰는 학생들. 서울대는 자연계학과는 무조건 2 과목을 1개 이상 무조건 봐야 했습니다. 근데 그 서울대학교가 올해 2024학년도부터 2 과목을 안 봐도 원서를 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고등학교의 자연계열 전교 1등들은 다 2 과목을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안 보게 된 거죠. 안 봐요. 그러니까 공부되는 애들이 2 과목을 안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평균이 더 낮아졌습니다. 공부되는 애들이 2 과목을 안 보니까. 그래서 육모 이런 거 볼 때 2 과목의 평균이 낮아졌어요. 평균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표준 점수가 커지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평균이 낮아지면 표준 점수가 커진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 이 2 과목
4등급 컷 원점수는 네 과목 동일하게 현재 17점입니다. 17점 맞으면 4등급이에요. 참고로 과학 원과목의 4등급을 맞으려면 다 28점 이상을 넘어야 됩니다. 절반 이상 맞춰야 돼요. 근데 17점. 제가 17점 맞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17점 맞는 방법? 20문제를 풀잖아요. 모든 수능은 앞번호가 쉽습니다. 앞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을 맞추면 이 학생은 17점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다른 번호일 거예요. 1, 2, 3, 4를 맞추고 안 나온 번호로 서 있으면 네 문제가 달라붙습니다. 20이 넘어갑니다. 근데 실제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6월 모의고사 때 화학 원과 생명과학 원을 공부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뭔 바람이 불던지 과목 코드를 화투 생투로 마킹했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비슷한 성적이 나왔거든요. 화학원, 생명과학 원을 풀고 화학원, 생명원을 썼는데 화투, 생투 번호로 채점이 된 거예요. 근데 등급은 똑같이 4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야, 우리 학교에 투 과목을 두나 버리나 있어? 어떤 애들이 들어왔냐? 어차피 원 과목 갔을 때 절반 이상을 넘어도 4등급이 안 나온 애들이 많아요. 근데 투 과목은 네 문제 맞으면 4등급이거든요. 과학 원에서 공부를 잘한 애들이 못한 애들이 투로 넘어갔습니다. 아마도 올해 일어난 현상은 내년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저는 과학 투 과목의 응시자가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잘한 아이가 못한 아이가. 조금 더 힘든 아이가. 그러면 그만큼 원에서 투로 도망가게 되면 원 과목의 집단은 더 어떻게 되죠? 못한 애들이 빠지니까 조금이라도 더 우수해지겠죠. 아마 자연계열에서는 이 현상이 내년에도 100%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은요. 국어 같은 경우는 난이도 상승했다. 그래서 표준 점수가 올라가서 국어의 점수가 최상위권 의학계열 이런 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수학은 전년도와 비슷해졌는데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원점 차이가 더 벌어졌다. 이 더 벌어진 현상은 문과 침공,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문과 침공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다. 영어는 난이도가 상승했다. 그로 인해서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하락이 예상된다. 그로 인해서 세계합 6, 7, 8을 요구하고 있는 그 대학교의 충족률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선발해야 되니까 교과 전형 합격선이 조금이라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탐구는 사탐과 탐의 표점 차이가 조금은 늘어났는데 문제는 과학2라는 부분들은 내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이 수능에 조금 어렵게 나온 상황들이 저는 수시의 합격선 하락으로 연결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정시의 문과 침공이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만큼 문과 침공이 심하게 일어날수록 이 점수대가 어디의 대학까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학년도 정시는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2025학년도의 정시는 일단 전반적인 선발 인원, 제가 1번과 2번이 같은 말 아니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정시에서도 수능으로 뽑는 전형, 실기로 뽑는 전형, 그다음에 교과나 종합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수능으로 뽑는 전형의 인원이 줄었다. 그리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다군, 가나 다. 수시는 6장의 원서를 쓰죠. 근데 정시는 몇 장을 쓸 수 있죠? 3장을 씁니다. 근데 그 3장을 가군에서 1장, 나군에서 1장, 다군에서 1장. 근데 그 다군의 선발 인원들이 늘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와 사회탐구가 지원 가능한 자연계열 학과가 대폭 증가했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 이따 아마 최승호 선생님도 한번 언급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문과 침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과 침공 들어는 보셨죠? 이게 뭐예요?
문과학과에 문과 학생들이 합격해야 되는데 자꾸 문과학과에 자연계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 애들이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과 침공입니다. 그런데 그 문과 침공의 원인은 뭐냐?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인은 미적분이 점수가 잘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연계들이 더 공부를 잘하는 것 때문에 문과 침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부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기준으로 인문계열학과, 문과학과는 어떤 수학을 봐도 어떤 탐구를 봐도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즉 과탐 보고 문과학과 원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계열학과는 야 그래도 자연계열학과에서 공부하려면 수학에서 뭘 미적분을 탐구는 뭘 과학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자연계열학과는 반드시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만 탐구는 과학만 원서를 쓰게 하는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의 대부분입니다. 교육부가 보기에는 이 문과 침공의 원인이 여기라고 생각해요. 야, 문과는 자연계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데 이과는 문과 애들이 원서를 쓸 수 없으면 이게 얼마나 불리하냐. 이걸 터져라. 자연계열 학과에도 확률과 통계와 사탐을 보고도 원서를 쓸 수 있게 해줘라. 그러면 문과 침공은 사라질 거야. 안 사라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었고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자연계열학과에 확률과 통계와 사회탐구를 보고 원서를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어려운 공부한 애들은 그래서 걔네들한테 가산점을 줘야지 라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군별 인원입니다. 참고로 보여주는 이 숫자는 정원 내 전형입니다. 즉 뭐 농어촌이라든가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전형은 빼고 일반적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그 전형이 되겠습니다. 서울대가 나군에 장사를 하니 연세대와 고려대는 서울대가 같이 장사하면 안 팔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또 서강대는 연대랑 고대랑 같이 장사하면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또 딴 데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군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군, 나군, 근데 다군에 물건 파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가군에선 여기서 물건을 사고 나군에는 여기서 물건을 사는 친구들이 다군에는 물건을 어디서밖에 못 사요. 제일 좋은 물건은 중앙대밖에 없는 거죠. 중앙대 와 갑니다. 예비번호 1800번 받으면 어떻게 될 거죠? 만약에 합격자 받았는데 예비번호를 1800번을 줘요. 그럼 어떻게 장난하나 그러겠죠. 합격합니다. 합격합니다. 1800까지 돕니다. 왜? 여기 다 합격하면 다 여기 갈 거잖아요. 예비번호 1800번 그러니까 송대본 다군 저거 재밌는데 66명을 배치했습니다. 요거 아마 예비번호 1000등까지도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다군에 이렇게 늘어난 좀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상위권은 다군이 없지만 또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 또 다군이 더 주력인 대학들. 즉 포인트는 뭐냐? 가군과 나군과 다군에서 각각의 물건들을 파는데요. 각각의 성적대에 따라서 어느 성적대는 나군에서 제일 물건을 많이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군에서 물건을 제일 많이 팔면 나군의 가격이 싸겠죠. 그럼 그때는 나군에서 가격 싼 걸 사고 그다음에 가나에서 좀 더 비싼 걸 사야 돼요. 즉 이 주어진 군별 배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아이가 수능 성적이 나오면 이제 그 점수대에 맞춰서 대학에 원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최상위권은 다군에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군이 가격이 비싸겠죠. 하지만 어느 그룹 가면 다군에서 제일 많이 팔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군에서 반드시 합격을 하고 가나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학생들의 대학들의 성적대에 따라서 주력군이 다르다라는 부분들 나중에 이게 모두가 다 여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면 어디냐? 그리고 그 또 보면 예를 들어 성균관대나 한양대는 물건을 두 군데서 팔죠. 그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는 한 곳에서만 물건을 파는데 당장 성균관대는 가군에서도 팔고 나군도 팝니다. 그랬을 때 어디서 더 많이 뽑지?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정시로 들어가게 되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들. 그리고 또 지방고점 국립대 같은 경우는 또 다군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 가천대 경기대는 또 가군이 없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학들의 위치에 따라서의 주력군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올해 2025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정시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다? 다군에서 뽑는 인원들이 조금은 더 유의미하게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겁니다. 작년도 말에 강남 쪽에 이런 프랜카드가 붙었대요. 확률과 통계 사탐으로 의대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지원할 수 있다와 얘는 다른 거죠. 다른 말이죠. 그 얘와 얘도 다른 말입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을 드린 바로 그 문과 침공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이 대학들은 자연계열 학과의 확률과 통계와 사탐을 봐도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문과 침공의 원인은 지원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문과 침공의 원인은 수능 성적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수능 성적 산출 방식을 바꾸지 않았으니 문과 침공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자, 이게 2022 재작년 수능의 분포고요. 2023 작년도 수능의 분포입니다. 빨간색이 문과 친구들이고요. 파란색이 이과 친구들이에요. 각각의 점수대 몇 명씩 있냐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좋은 점수거든요. 여기가 좋은 점수예요. 근데 좋은 점수가 딱 봐도 420점은 빨간색은 이만큼 있는데 파란색은 이만큼 더 있죠. 훨씬 더 많이 있죠. 그 점수대가. 그래서 빨간색 위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 이 넓이와 여기 넓이, 재작년 넓이와 작년 넓이, 어디가 더 넓이가 넓어 보이세요? 오른쪽이 더 넓어 보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재작년보다 작년에 더 자연계열 학생들의 수능 잘 본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올해 수능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제가 졸업생이 늘었어. 어떤 졸업생이 늘었어? 자연계열 졸업생이 늘었어.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위에 쏟아오르는 저 넓이가 올해는 더 넓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렇게 되는 원인은 첫 번째 국어입니다. 아까 제가 선택형 수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작년도 서울시 표본이 되겠는데요. 실제 응시 비율은 35%를 언어와 매체가 받지만 그 표본에서의 언어와 매체의 표본은 41%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41%대 아이들이 응시해놓고 1등급을 다 가져가요. 2등급도 다 가져가요. 즉 화포과 작물 선택한 애들이 응시는 이만큼 했는데 성적은 못 받는 거죠. 저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집단이 더 공부를 잘한다. 근데 두 번째, 원래 잘하는데 두 집단을 한 줄로 세우면서 잘한 집단을 더 유리하게 점수를 준다. 때문에 더 저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국어. 실제로 딱 국어만 보지만 실제로 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탐구 영역의 선택 비율을 보면 과탐 선택자가 훨씬 많습니다. 즉 우리는 보통 아까 앞에 에서 봤을 때 자연계열 애들이 더 성적을 잘 받네 포인트가 대부분 수학에서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 언어와 매체가 유리한데 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도 자연계열 성향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느냐? 제가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수학쌤인데 지필고사 때 그 사회나 이런 과목의 시험 문제를 풀어봐요. 풀다 보면 뭐가 있냐면 다음 주어진 설명 중 가장 적합한 것은 다 맞는 말인데 어느 게 더 정확하게 맞는. 근데 수학에서는 그런 거 없거든요. 수학은 답 아니면 틀립니다. 근데 이 언어 매체 중에 뭐가 있냐? 문법이 있어요. 문법은 맞거나 틀리거나죠. 그러니까 자연계 성향의 어떤 논리 구조에서는 언매 쪽이 좀 더 맞습니다. 이게 국어가 되겠고요. 이게 수학입니다. 미적분 집단이 이만큼이 응시인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확 가져가죠. 다들 빨간색에 집중하지만 실은 불쌍한 얘네들이에요. 선택하고.
그러니까 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뜩이나 얘네들이 더 잘 보는데 점수를 더 유리하게 줘버리네 까지 가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유불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들인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문과침공입니다. 뭐냐? 보시면 자, 대입은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대입은 철저하게 상대평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아까 자연계열 아이들이 더 수능 잘 본 애들이 많았죠. 내가 자연계열에 줄을 서면 100등이에요. 그럼 100등에 해당하는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문과는 공부 잘하는 애들 없단 말이에요, 별로. 뽑기는 거의 비싸게 뽑는데 문과 줄을 서볼까? 줄을 섰는데 내 등수가 35등이 되는 거예요. 그럼 35등에 해당하는 대학 갈 수 있잖아요. 즉 자연계열에서 줄을 서면 건대, 공대를 가요. 100등이니까. 근데 문과에 줄을 서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없었잖아요. 35등이 되네. 너 서강대 문과 갈 수 있어. 자, 나는 우리 아이를 건대, 공대 보내겠다. 에이, 대학은 서강대 인문을 보내겠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작년과 작년도에 문과학과에 미적분과 기하를 본 친구들이 간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 그 다음 대학입니다. 재작년에는 별로 안 갔어요. 그 작년에는 좀 더 많이 갔죠.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뭐라 했냐면 재작년보다 작년에 더 자연계열 공부 다니는 애들이 많아졌다겠죠.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등수가 비슷했는데 더 많아지다 보니까 문과학과에 줄을 쓸 때와 이과학과에 줄을 쓸 때 등수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낮은 대학교까지도 문과 침공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원인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자연계열 친구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잘하는 더 많아진다라는 상황들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문과는 더 쪼그라들 거잖아요. 근데 올해 고3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고3에 자연계열 졸업생이 더 많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올해 이 현상은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나겠죠.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자연계열 최상위권 졸업생들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잖아요. 뭐예요? 의학계열 가기 위해서. 근데 지금 또 뭐가 예정돼 있죠? 올해 1월, 내년 1월 달에 고등학교 2학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3,000명 어마무시하게 몰려들 겁니다. 지금 현재 약대 다니는 애들, 치대 다니는 애들 다 그만둘 거예요. 의대 가려고. 그러면 내년도 정시는 올해보다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재학생 입장에서는 불리한 구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열학과에 문과학과는 누구나 원서를 쓸 수 있으니까 자연계열학과에 가는 건데 색깔만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만. 무조건 우리 대학은 과탐 봐야 돼. 무조건 수학 봐야 돼. 서울대가 버텼고 고대가 버텼고 시립대가 버텼고 홍익대가 버텼습니다. 4개 대학은 아니야. 그래도 우리 자연계열은 저거 해야지. 그리고 예산 깎였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포인트는 뭐냐? 지방고점 국립대는 그래도 과탐을 요구하고 중요한 건 의학계열은 그래도 의학계열은 뭐다? 수학은 미적분 기하, 과학은 탐구다. 즉 저렇게 자연계열학과의 확률과 통계와 사탐을 원서를 쓰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올해 고3과 동일한 형태의 정시의 수능 환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쨌든 자연계열학과에 확률과 통계와 사탐 보고 들어오니까 원래 미적분과 기하 보고 과탐 보고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뭘 줘요? 가산점을 주는 거죠. 가딱이나 점 차이가 나는데 가산점을 주니까 더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확률과 통계와 사회탐구를 보고 자연계열학과에 원서를 쓰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반면에 미적분기하와 과탐을 보고 인문계열학과에 원서를 쓰는 친구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겠죠. 내년도
모의고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1, 2학년들은 4번을 보고요. 3학년은 6모, 9모, 수능까지 3, 4월에 즉 현재 이제 끝나고 있다 상담 보시면 그러겠지만 1학년, 2학년 때 받는 모의고사 성적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월 모의고사 보고 원서를 다시 썼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에서 받는 성적에서 최소 1등급은 더 아니라고, 더 아래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치러지는 선택형 수능은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 300점 만점에서 고2에서 배운 과목에서 250점, 6분의 5가 출제됩니다. 자연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툴을 보러 도망가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네 과목 400점 만점에서 고2 배운 내용에서 350점, 8분의 7이 출제됩니다. 지금 현재 수능은 고2 때 배운 내용들을 얼마만큼 이해해서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꾸준히 복습해서 풀어내느냐. 그래서 수능에 대한 준비는 고1 겨울방학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왜? 그 다음 학기 예습하는 것부터가 바로 수능과 연계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을 지금 이제 고1하면 올 겨울에 올해 1년 동안 배웠던 그 개념들을 얼마만큼 복습해서 다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1 학부모님이라면 1학년 겨울방학과 2학년 여름방학의 그 다음 학기 예습 그리고 실제 공부 그리고 끝나고 2학년 겨울방학 때 복습 이 3단계가 수능 공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에 정시 어차피 모의고사 성적표로 원서를 쓰지 않습니다. 수능 성적표로 원서를 쓰는 거죠. 그랬을 때 수능 성적 나오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 그리고 입시는 무조건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결은 어디까지나 참고점이고 그 해에 그 주어진 경향성이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교차 지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공대를 가고 싶은데 일단은 영문과 가가지고 2, 3학년 때 전과해야지. 근데 중요한 건 1년 동안 수학 안 풀면 또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과라는 부분들이 나의 대학교 위치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막상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라는 부분들은 정말로 많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결론은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기간에 절대 성적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영어 말씀을 드렸죠. 날마다 물 깃고 날마다 마당 쓸고 하는 그 기분으로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 15개, 일주일에 구문 독해 3개, 5개 그런 것들 꾸준히 계속해서 쌓아가는 상황들 속에서 고등학교 2학년 공부에 대한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문제들을 완벽하게 풀 수 있을 만큼의 꾸준한 노력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학교 현장에 계시는 각 학교의 선생님들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현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입시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